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광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다중지능을 활용한 자기탐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취업이든 진로든 나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위해서,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흥미나 적성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다중지능 검사라는 이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8가지 능력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수출하게 잘 발달되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검사인데요. 여러 가지 검사가 있죠. MBTI, 홀랜드, 또 혹시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해보실 수 있었던 그 워크넷의 직업 선호도 검사 등등이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 8가지 능력으로 구성된 이 다중지능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고 혹은 내가 어떤 능력을 좀 개발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좀 개발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다중지능 검사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또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다룰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 다중지능 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나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거기까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에는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은 언어지능, 수리, 논리수리, 공간, 신체, 음악, 개인, 자기이해, 자연친화 이렇게 등등 8가지가 있죠. 이 8가지 능력 중에 분명히 나에게는 어떤 정말 좀 발달된 그런 능력들이 있다라고는 전제하에 또 이런 검사들을 또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검사는 어떤 효과가 있고 또 나에게는 어떤 나에 대한 탐색을 위해서는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다중지능 검사라고 했을 때는 이 검사를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좀 페이퍼를 제가 나눠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냥 일반적으로 점수를 계산하고 나면 또 채점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근데 요 앞에 보시면은 자, 옆에 보시면 자, 테스트 하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바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도 금방 나오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여러 가지 설명보다도 제가 여러분 요 강의하는 같이 올려놓을 거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자, 제가 오늘은 좀 연결을 우선은 해놨습니다. 자, 요 사이트에 이렇게 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다중지능 검사라고 해서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 시작 보이시죠? 이 테스트 시작을 누르시면은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총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있고요. 문항은 한 페이지에 보통 이렇게 1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안 했으니까 안 넘어가겠죠? 체크를 쭉 하시고 모든 게 완료가 되면은 바로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밑에 보시면 다중지능 검사 결과 이렇게 해서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 4순위 등등등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옵니다. 즉 내가 가장 높게 나온 지능을 먼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끔 해놓은 그런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볼 필요 없고요.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까지만 좀 보시면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너무 막 밑에까지 가면 이것도 나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저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고 이것도 지능이고 왔다 갔다 하면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우선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우리 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중지능 검사라고 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연결되게끔 했거든요. 근데 이 사이트에는
이 검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은 뭐 성격 유형 검사, 그 다음에 뭐 에고그램, 뭐 EQ, IQ 테스트 등 여러분들이 조금 흥미있게 진행해 볼 수 있는 검사들이 있으니까요. 테스트 하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뭐 추가적으로 검사를 나에 대한 이해를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들어가서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다중지능 검사를 실시하고 나면은 1순위, 2순위, 3순위 나옵니다. 4순위도 나오긴 하는데 되도록이면 1, 2, 3순위까지만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위에서 봤던 이 8가지 지능은 어떤 특성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는지 그 검사에 대한 해석하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검사를 이렇게 하고 나면 쭉 나오는데 뭐 언어지능, 뭐 수리, 뭐 등등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럼 수리가 나왔는데 얘가 나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공간지능이 1순위예요. 만약에 이거 제가 그냥 테스트 삼아 했던 건데 공간지능이 1순위다 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특징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 공간지능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림 그리기를 잘하고 시각적 묘사, 세부 묘사를 잘하고 이렇게 등등등등 특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공간지능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장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해당하는 직업군까지 추천을 해줍니다. 자, 요거를 제가 세부적으로 이제부터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언어지능입니다. 언어지능은 말하기, 글쓰기 등등 언어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고 사용하는 활동과 관련된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언어지능은 언어지능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외국어에 흥미를 느끼거나 습득 속도가 빠릅니다. 또한 언어 표현이 재치 있고 전달력이 높아서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거나 이해하기 쉽다고 하네요. 자, 이런 것들은 보게 되면 언어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스티브 잡스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나운서나 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큰 글씨로 세부적으로 볼게요. 자, 언어지능 해석해서 질문은 특히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나 본인 특성 중에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나 말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평소보다 사람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좋은 어휘력을 갖고 있거나 새로운 언어를 습득을 쉽게 배운대요. 그리고 2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하기도 한대요. 이런 특성들이 있대요. 책 등을 읽는 것을 즐기고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를 즐기고 언어의 기능을 잘 이해한대요. 뭐 이런 기능들, 이런 특성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언어지능을 잘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 했죠? 네, 어떤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고 했죠? 네, 바로 앞에 밑에 보시면은 김재동이나 유재석처럼 관련된 어떤 재치 있거나 흥미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작가, 가서 방송인, 기자, 언어 등등 이러한 직업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잘하는 일은 소설 쓰기, 그 다음에 잡지, 주장, 농담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즉 뭐냐면 이 검사를 했다고 해서 1번이 언어지능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언어지능이 높은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죠. 이게 정말 나하고 잘 맞는지. 그래서 그 객관적인 검사이긴 하지만 내 주관적인 평가들도 들어가야 이게 2가지를 매칭을 시켰을 때 잘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이 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언어지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즉 왜 그러냐면 저는 언어지능이 좀 낮지만 그래도 언어를 좀 잘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노력들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배운 내용을 나 자신의 말로 바꾸어 정리해보거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거나 책을 주의 깊게 읽는 거예요. 여러 번 말을 반복하여 암기하거나 녹음하는 것도 되겠고요.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핵심 단어를 찾아내는 연습도 이 언어지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휘력 높이기 위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에서 말하는 뭐 책 읽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자, 내용 기억에 도움이 될 이야기 찾기 또는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
방법들도 이 언어 지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는 논리 수학 지능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 수학, 그쵸? 수리와 관련된, 수학과 관련된 그런 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리 수학 지능이 높은 사람은 계산 속도가 빠르고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제에서도 강한 자신감을 보일 수 있대요. 그리고 문제가 일어난 상황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결과를 예측하고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논리 수학 지능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퍼즐 게임을 즐기거나 한번 보세요. 본인이 퍼즐 게임을 즐기시는지. 그 다음에 숫자를 가지고 노는 거나 뭐 예를 들면 문제를 풀거나 이런 것들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물의 작용과 운동 원리, 그죠? 운동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규칙에 바탕을 둔 활동 성향이 있거나 뭐 규칙적으로 하는 거겠죠. 만약 무엇뭐라면 이라는 식의 논리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논리 수학 지능에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정확한 건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자, 이 사람들은 어때요?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수학적 증거, 그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누가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빌 게이츠죠, 그쵸? 빌 게이츠나 컴퓨터 프로그래머. 예전으로 하면은 안철수 씨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V3, 그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V3 백신을 개발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프로그래머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엔지니어, 수학, 물리학자, 과학자, 은행원 등등이 이쪽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논리 수리 지능을 높이는 방법은 잘못된 것의 이유를 생각해 보거나 개선한 방법을 생각해 보고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답해 보거나 그 다음에 단계를 나누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는 연습들도 필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논리 수학 지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몇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 공간 지능이 높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즉 위에 테스트를 해 보시고 수학 공간 지능이 높으신 분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시각 공간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기만의 개성이 담긴 미술 작품을 내놓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하고 2차적, 3차적 이미지를 잘 파악하고 기억하는 편이어서 색연필, 찰흙 등 다양한 재료로 베어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 이런 시각 공간적 지능이 높으신 분들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앙드레 김이나 그 다음에 뭐 어떤 셰프죠. 그쵸?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혹은 어떤 조각가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잘 볼게요. 공간 친화적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그림 그리기를 잘하고요. 시각적인 세부 묘사가 뛰어나고요. 사물을 분해하기를 좋아하고 무언가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계획 세우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퍼즐놀이, 좀 복잡한 퍼즐놀이나 그리고 기계적으로 숙달되어 있고 네네, 기계적으로 숙달되어 있대요. 그냥 어떤 거에 대해서 그냥 자동으로 막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만큼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지로 장소를 기억하는 그런 특성들도 있고요. 지도에 대한 해석 능력도 있대요. 일반적인 그냥 낙서를 좋아한다. 이건 얘기는 뭐냐면 정말 그냥 쓸데없는 낙서가 아니고요. 그 낙서 자체를 어떤 의미화를 형상화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 있는 낙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간 친화적 해석 능력을 잘 뛰어난 사람들은 보면 그림이나 줄긋기, 조각, 지도, 도형, 만화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하고요. 요거와 관련된 직업군을 보게 되면 컴퓨터 그래픽, 일러스트, 그 다음에 조각가, 해양사, 디자이너, 그쵸? 가장 근접한 건 디자이너 같아요. 그리고 화가 같습니다. 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직업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훑어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간 친화적 능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배운 내용을 깔끔한 표와 색깔로 노트에 정리하거나 마인드맵이나 표 등을 이용해서 내용을 조직적으로 배열해 보거나
다양한 색깔을 펜으로 표시해서 필기하는 방법들도 있대요. 이런 것들을 좀 노력하시면 조금 더 그 공간 친화적인 능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체 운동 지능이에요. 너무 쉽겠죠? 신체 운동, 즉 여러분들이 가장 좀 쉽게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체력과 관련된 운동과 관련된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전에 은퇴하긴 했지만 박지성이나 요즘에 손흥민, 그 다음에 박찬호도 있었고요. 요즘에 그 운동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다중지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능력이 다 달라요.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을 잘하잖아요. 그쵸? 그 피겨스케이팅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부럽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부러운 게 만약에 제가 능력이 없는데 그냥 부러워만 하고 그 사람만 계속 본다고 한다면 제가 그 사람처럼 될 수는 없겠죠.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왜? 그 사람은 그런 그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제가 그거는 없을 수 있긴 하지만 저를 예시로 든 거예요. 없지만 제가 언어 지능이나 어떤 수리 지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다고 한다면 이쪽 분야에서 나에 대해서 더 잘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검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즉 남들이 잘한다고 해서 그것만 쫓아갈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뭘 잘하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이러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신체 운동 지능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체에 좋은 균형 감각이 있고요. 손과 눈의 협업 관계, 즉 손과 눈 그리고 이것들이 협업, 즉 어떤 분들은 손이 움직이는 것만큼 눈이 반응하는 것만큼 손이 못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단적인 예로 그런 걸 보면 되죠. 누가 같이 게임을 조이스틱 게임을 한다고 해보세요. 핸드폰 게임을 하는데 누구는 점수가 높아요. 또 누구는 점수가 낮죠. 이런 협업 능력이 바로 이런 데에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듬 감각이 있대요. 그쵸? 아무래도 김연아처럼 음악과 어떤 그 체조를 결합한 그런 운동이라고 했을 때는 리듬 감각이 뛰어나야겠죠. 그 다음에 우아한 움직임, 연출할 수 있대요. 본능적으로 그런 어떤 예술적인 감각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직접 몸으로 접해보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대요.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나 보네요. 자, 그 다음에 제스처를 통해서 전달하는 능력이 능숙하대요. 전달하는 데 능숙하고요. 상대방의 신체 언어를 잘 읽어낸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파악해야겠죠. 그게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약에 그 축구를 한다고 보세요. 상대방의 움직임을 잘 읽어야 공도 맞고 혹은 공격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쭉 다 나왔으니까요. 그럼 누구예요? 자, 이거를 신체 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공부 중간중간에 몸풀기 하는 거래요. 몸풀기 하거나 배운 내용을 반복해서 쓰면서 공부하기. 이거는 어디에든 다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배운 내용을 신체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몸을 활용해서 활용해 보는 거. 근데 배운다는 게 꼭 수학만이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축구, 농구 이런 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모방해서 연습해 보는 거. 그렇죠? 우리가 축구 기술을 높이거나 어떤 농구 기술을 높이려고 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기만 하면 그게 올라갈까요? 아니죠. 여러 번 연습을 통해야 이런 기능들이 혹은 능력들이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배운 내용을 대본처럼 만들어 보거나 연기해 보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예술성이 포함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피겨스케이팅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음악 지능이에요. 자, 당연히 음악 지능은 너무나도 뻔하죠. 음악에 대한 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곡을 연주하거나 노래하거나 가끔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음악 지능이 뛰어나서 한번 듣고 나면 그걸 다 이제 악보를 쓸 수 있거나 이런 분들이 바로 음악 지능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음악 지능에는 어떤 능력이 뛰어난지 한번 볼게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자, 우선은 소리 패턴에 민감하대요. 그 소리에 민감할 수 있겠죠. 그쵸? 자주 노래를 흥얼거린대요. 여러분들도 흥얼거리잖아요. 그럼 나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이 아주 뛰어나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겠죠.
저도 노래는 흥얼거리긴 하지만 글쎄요, 자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주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리듬에 따라 박자를 잘 맞추거나 몸을 흔든다. 리듬 감각이 있는 거겠죠. 소리를 쉽게 구분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음악을 듣고 악보에 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그게 바로 이제 음악에 대한 감각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이런 음악과 관련된 소리 패턴이나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쉽게 그 사람들이 어떤 남들보다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음악적 지능은 당연히 오페라나 노래나 교향곡, 연주, 작곡, 작사 이렇게 되겠죠. 작사도 음악이 있어야 되니까. 자, 음악치료사나 해당되는 직업군은 음악치료사, 음악평론가, 그죠? 음악평론가도 포함이 될 수 있겠고, 음악가, 성악가, 연주가, 작곡가, 지휘자 등등이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영화음악 작곡가, 반주자 여기도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음악 지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그렇죠? 기억해야 하는 새로운 정보들을 리듬, 노래에 맞춰서 암기하거나 단어에 억양을 넣어보거나 이런 방법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악기 연주하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6번 자연 친화는 뭐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새를 좋아하거나 혹은 일단 여러 가지 자연 곤충을 좋아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곤충 연구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동물과 식물에 대한 지식 정도와 물리, 날씨, 자연을 활용하는 활동에 대해서 관련이 되게 많다고 보네요.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파브로라든지 새 연구가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보면은 자연지능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기후와 환경에서도 적응이 빠르고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필요한 것을 만드는 능력이 뛰어난 편이래요. 자, 그럼 어떤 특성이 있는지 볼게요. 배, 꽃, 나무 등 동식물에 관심이 많고요. 동식물의 습성과 생리에 깊은 관심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적인 환경보다 자연적인 환경을 선호하는 편이래요. 그 다음에 자연물의 관찰이죠. 자, 관찰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개 껍질이나 꽃잎, 개인적인 컬렉션, 그 다음에 자연 친화 곤충 이렇게 관련이 되겠고요. 이런 자연 친화적인 것들을 능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 오감을 통해서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고 내용의 관계를 자연의 비유로 해서 상상해 보거나 이런 방법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자기이해 지능이에요. 자기이해 지능은 나에 대한 이해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고 어떤 단점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기이해 지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기이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진로에 대해서 본인이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특성을 보면은 특정한 활동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함이 분명하고 잘 표현한대요. 감정 전달에서 뛰어나고요.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인식한대요.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요. 적절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대요. 이게 자기에 대한 이해겠죠. 내가 뭘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명확히 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시, 일기, 예술 작업, 자기 반성 목표, 어떤 이런 활동들을 잘하게 되고요. 신학자, 심리학자, 작가, 발명가, 정신분석학자 그런 분들이겠죠. 성직자, 작곡가 이런 분들, 기업가도 있네요. 제가 보기엔 여기 두 개가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나 이런 학가모니 등등 종교인들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명확히 알고요.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 상황 등의 긍정적인 혼잣말로 스스로 격려해 보거나, 그러니까 스스로와의 나와의 대화죠. 나와에서 광식아 너는 어떠니? 뭐 어떠니?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대화하면서 자기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높여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요.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바와 얼마나 다른지 알아보기. 그렇죠? 나에 대한 과거에 대해서 탐색해 보는 거.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나의 입장 생각해보기,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입장을 정리해보는 것도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경략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가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대인관계 능력이겠죠. 이 대인관계 능력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유머가 있고 사건보다 사람을 잘 기억한대요.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을 잘하며 타인의 반응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사람이 뭘 원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서로 간에 이해를 돕는데 많이 활용한다고 보겠죠. 그쵸? 또래한테 인기가 많고요. 나이가 더 많은 사람과 똑같이 잘 사귄대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잘 지낸다는 거겠죠?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고 하고요. 위인전을 좋아하고 카운셀러 역할을 잘한대요.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바로 사회학자, 학교 교장, 정치가, 종교 지도자, 심리상담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호텔리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웨딩 플래너, 즉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여기에 대인관계 역량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친구들이 이해할 때까지 잘 가르쳐주거나 강화하는 방법이에요. 팀을 만들어 협동 작업을 하거나 경쟁해보기, 즉 나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해보시는 거죠. 자신을 뛰어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보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자, 대인관계는 바로 여러 가지 사람들, 어쨌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다중지능을 활용해서 직업을 탐색해 보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검사했던 것들이 검사를 쭉 하고 나면 어떤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추천을 주잖아요. 그럼 그 직업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1번, 2번, 3번, 4번, 즉 4가지 정도의 직업을 선택을 해서 다중지능이 만약에 여기 보면은 언어지능이 나왔어요. 언어지능에서 해보고 싶었는데 언어지능에서 추천 직업을 봤더니 나는 이런 지능이 개그맨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적어 보시고요. 두 번째 보니까 언어지능 말고 신체 능력이 나왔어. 신체 능력을 보니까 축구 선수. 그럼 왜 이거를 선택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첫 번째에서 나오는 직업 말고요. 두 번째, 세 번째에서도 나오는 직업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직업들을 보시고 한번 그 이유와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능력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워크시트 한번 작성해 보시고 이거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의 역량처럼 나에 대해서 한번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검사를 하고 나서 이걸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 볼까가 그게 가장 모든 검사의 핵심입니다. 좋은 건 받아들이고 안 맞는 건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즉 뭐냐면 어떤 검사 하나가 모든 여러분들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한테 맞는 내용이네, 요거는 나한테 안 맞는 내용이네 라는 것을 구분하셔서 나한테 좋은 것들만 혹은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취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하나씩 해보는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